반갑습니다. 포키트입니다. 전문가스럽게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PPL 아니고요. 이번에도 자료를 꺼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역시나 거의 20장에 가까운 이 데이터들을 제가 출력을 일일이 해가지고 오늘 설명해드릴 바로 그 내용, 많은 분들이 냄비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요청을 하셨던 바로 그 카테고리, 칼 되겠습니다. 빠밤. 자, 그래서 칼 같은 경우는 개인 취향이 너무 강해요. 요리를 하는 스타일, 절삭을 하는 스타일이 죄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재밌게 씹어보겠습니다. 자, 칼. 당연히 써는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은 보통은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종류별로 나뉘고 재료별로, 소재별로 또 얘기를 드릴 건데 우리가 다른 데는 됐어요. 부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칼, 부엌칼.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보통은 서양식 셰프 칼. 아시아, 동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일본 산토쿠 칼. 여기 몽뚱하게 돼 있고 얘는 뾰족하게 촥 올라가 있는. 그런 게 달라요? 그쵸, 모양이 이제 알았으니까 갑자기 일본 칼. 미국 칼은 영어는 잘 모르죠, 제가. 자, 이게 이제 칼의 이 전반적인 특징들을 좀 보면 보통은 이 칼의 소재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요 얘기는 조금 진지하니까 뒤에 가서 하고 종류 먼저 방금 알아봤잖아요. 서양식 칼 있고 그 다음에 산토쿠 칼 이렇게 해서 촥 나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세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얇고 긴 거, 그 다음에 조금만 짧은 과도, 그 다음에 빵 자르는 거, 발골하는 거, 막 많아요. 이렇게 쭉 가요. 되게 길어요. 그리고 끝에가 막 이렇게 알라딘처럼 휘어 있는 거 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일본 칼들은 보통 거의 아시아를 대표하는 게 일본 칼인데 중식도는 너무 특이하죠. 네모나게 돼 있지만 일본 칼은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섬세하고 소재도 아주 극강으로 막 집중해서 일본스럽죠. 아예 일본 칼날은 그들의 요리에 맞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섬세한 재료를 잘라내잖아. 이게 이래요. 크게 카테고리를 보면 독일 쪽이 칼은 가장 큰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은 일본이 가장 크게 전문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명품 칼날이 이 두 대륙에 다 있어요. 이렇게인가? 이렇게가 다 있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확실히 서양식, 독일이나 유럽에서 만든 칼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얘들이 이런 식으로 좀 무게감도 있고 약간 다소 두껍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목 스냅만 갖고도 탁탁 갖고도 잘 썰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날이 이렇게 돼 있죠. 앞에가 비스듬하게. 그래서 착착착 하면 자르는 느낌으로 싹싹 이렇게 되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배우고 싶으실 때는 그분들은 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이 산토쿠 칼, 일반적인 이쪽 날들은 보통은 이렇게 잘 안 하죠. 보통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거예요? 칼 모양이 다른가? 일식 칼날은 요 각도가 유럽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주로 생선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써는 방식도 아주 각을 딱 써는 걸 좋아하죠. 서양은 턱, 툭. 가정식은 그래요. 여기는 안 그렇죠. 그래서 생선도 여기는 한국은 무슨 회를 먹습니까? 활어. 일본은 숙성의 선어를 먹죠. 선어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조직이 무르게 변합니다. 부들부들해. 활어는 쫀득쫀득하죠. 찰지죠. 그래서 아무 칼 써도 각이 살아요. 하지만 선어는 안 그래. 그래서 면도 칼 정도로 얇은 이런 애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얇은 그런 사시미 칼 같은 그런 걸로 쓰는 거구나. 그래서 일본 칼날이 약간은 조금 더 이 칼날을 세우는 이 스킬들이 훨씬 더 얇게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지금은 이 양식, 이 유럽 쪽에 특히 독일에서 만드는 애들도 여기 한 일본 쪽이 15도면 얘는 한 20도로 깎았단 말이에요. 요것도 이제 한 15도 가까이로 많이 좁혀져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중식 칼날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백 선생님이 많이 쓰셔가지고 대중적으로 요즘에는 막 세트로 막 나오는데 사실은 중식 칼날은 한국 요리 하실 때 그렇게 쉬운 칼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식 칼은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명품 브랜드가 존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드는 나라가 많아요. 독일 칼, 일본 칼 진짜 끝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빠밤. 한국 칼은 국산 브랜드 아시는 분?
도르코 하나 정도 있지. 도로코도 일본 거잖아요. 도르코 한국이야. 그래요? 도르코 검색해봐. 한국 기업이네요. 그래. 일본 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도르코 데스 같으니까 마치 일본 기업 같지만 그런 걸 잘 노렸어. 도르코는 사실 한국 브랜드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굉장히 이 중저가 브랜드입니다. 한국식 칼날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서슬이 퍼런, 알잖아. 이렇게 갈면 앞쪽만 이렇게 날 부분만 이렇게 스텐 색깔 쫙 나고 위에는 새를 갈아 쓰는 거기 때문에 때린 자국 그대로 있고 시커멓거든요. 따로 가공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셰프 나이프하고 약간 일부 산토쿠 칼하고 약간 중간에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어중간한데 그리고 약간 보면 한국 칼날은 어찌 보면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장 가서 갈아오라 그랬어요. 동네마다 다니기도 했고 지금도 종종 보이는데 그런 아저씨한테 가서 항상 갈았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항상 할머니가 갈아가지고 썼죠. 또 되게 한국 칼날 좀 무거워요.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느냐? 생선 가게 가면 많아요. 생선 고동 대가리 팍 자르고 갈치 팍팍 자를 때 물 쫙 뿌리고 또 가면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칼 쫙 갈고 있죠. 째려보고 이렇게. 보여줄까?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말하니까 알아먹겠니? 서슬이 퍼르타라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칼날들의 브랜드를 잘 살펴보면 일단은 가장 유명한 제품이 독일에 뭐가 있죠? henkel. 그 다음에 우스토프. 다시요? 우스토프. 발음을 똑바로 해주셔야 자막을 넣죠. 우스토프. 우스토프? 우스토프. 독일어로 넣으라고. 우스토프 칼. 잘 나옵니다. henkel은 사실 henkel 나이프는 막 이렇게 쌍둥이 막 돼 있고 그다음에 별자리 별 몇 개 해가지고 등급을 나누는데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henkel 그룹이 또 따로 있어요. 많이들 아시는 퍼실이 있는 그게 바로 henkel이라는 거. 그다음에 사이오스 염색약 이것도 henkel 그룹이죠. 그리고 그 독일에는 사실 칼날이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알텐바우도 칼이 유명합니다. 한국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리고 일본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일본에는 명품 칼이. 그 중에 백화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많이 유명한 게 슌 이런 느낌 있습니다. 백화점 가보면 딱 보입니다. 막 다마스커스 칼도 있고 그 외에도 브랜드들이 유명한 알려진 브랜드들 예를 들면은 테팔, 쿠지나트, 심지어 라겐락도 가전 브랜드인 것 같지만 한국에 있는 몇몇 브랜드들도 전부 칼을 다 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거 있죠. 예쁜데 괜찮게 만들었는데 디자인도 되게 좋고 좀 두툼하고 느낌이 좋아. 알려진 브랜드인데 근데 막상 싹 들어가서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일단 일본 제품들은 이런 류의 제품이 존재치 않습니다. 메이드 인 저팬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이건 마트 가서 일자 하나 고르시면 상당히 만족하실 텐데 써는 맛은 손맛은 재료를 자를 때 싹싹 느낌이 좋아요. 다만 빨리 닳아요. 그리고 이도 잘 나가. 어쩔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일본 칼날들은 막 엄청 추천하지 않습니다. 취향 차이지만.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앞에 예쁜데 알려진 브랜드인데 괜찮은데 하면서 막 뒤져보다가 가서 막상 보면 오 진짜 괜찮은 걸. 근데 칼날은 미리 써볼 수가 없어요. 매장을 가도. 근데 골랐어. 와서 봤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네. 중국을 비하고 싶진 않지만 중국산 중에서 칼날은 특히 2만 원 아래쪽에서 노는 애들 있죠. 저는 2만 원 아래에 있는 칼날은 애지간하면 급하지 않은 이상 안 삽니다. 예쁜데 괜찮은데 문제 없지 않을까? that's no. 근데 바로 들어가는 이 소재가 스테인리스 420? 420J2. 이게 420J2를 보통 어디에 쓰냐면 믹서기 칼날이라든지 믹싱볼, 냄비 가끔 이런 거에 쓰는 거지. 사실 이게 무른 소재예요. 사실 그거보다 더 저급한 거 있어요. 10,000원 안짝에 있는 것들은 다이소 가면 팔고 무슨 주방백화점 가면 10,000원 좋은데 이런 애들은 사자마자 갈아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사자마자 몇 번 자르면 바로 무뎌져요. 새로 그냥 가는 게 훨씬 좋다. 이거 장담합니다. 그러면 10,000원 넘어가서 2만 원, 한 3만 원, 2만 몇천 원 사이에 있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420J2일 겁니다. 혹은 조금 더 저급한 스테인리스를 쓸 거예요. 420이 넘어가는 숫자가 있어요. 보통 420 아래쪽은 공개 잘 안 합니다. 밝히겠냐 너 같으면? 저희는 유리 등급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팝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노출 안 한다니까. 그냥 스테인리스라고만 하는 거. 그렇지. 안전한 스테인리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3만 원 안짝에 노는 애들은 2만 몇천 원 초반까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420 J2, J 혹은 J2 이런 정도 등급을 쓰는 데들은 사실 계속 자주 갈아줘야 돼요. 칼갈이 이렇게 푹푹푹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칼 가는 게 엥 돌면 쓱 지나가면 돼. 연마하는. 세일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일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유념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 등급은 그냥 뭐 자취하는 사람들이나 쓸 수 있는 수준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런 2만 원대 초반까지 가는 3만 원 넘지 않는 이런 제품들이 완전 쓰레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420J2 정도면은 그래도 뭐 괜찮다. 요거보다 약간 아래 걸쳐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 만 원 후반에서 2만 원에 걸친 게 이제 도르코 베이직 같은 라인들은 여기에 걸쳐 있어요. 420보다도 조금 안 좋은데 가성비가 좋고 이렇게 무른 애들은 계속 갈아줘야 된다. 자주. 거꾸로 얘기하면 뭐다? 금방 무뎌진다. 아쉽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꽤 쓸만한 420 이상의 그 등급으로 올라가서 그 중간에 가격이 얼마대냐? 4에서 5만 원대. 4, 5만 원짜리 사놓으시면 얘들은 몇 년 씁니다. 꽤 테팔 제품도 있고 쿠지나트도 그런 류들의 제품들이 있는데 세트로 보지 마시고 하나짜리를 한번 꼭 봐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아지는 횟수도 크게 막 엄청 주기가 짧지도 않고 긴 편이고 또 하나는 무게감이 좀 있죠. 서양식 칼들은. 그래서 묵직하면서도 때리는 무게가 칼날 쪽에다가 이제 맞춰져 있고 아시아 쪽은 섬세하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 손잡이 쪽에 더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테팔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서 만듭니다. 락앤락도 마찬가지고 푸지나트도 다 중국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테인리스도 이제 막 탄소 함유율에 따라서 경도도 달라지고 인성도 달라지는데 인성은 성격 사람 됨됨이 이게 아니고요. 인성 이게 막 이 금속에 막 질기고 충격에 강한 정도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아까 독일의 브랜드들을 몇 개 얘기했죠. 우스토프, henkel, 뭐 알텐바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독일제 스테인리스를 씁니다.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의 경도보다는 얼마나 안 찌그러지고 얼마나 안 부러지고 이런 거에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는 반면 일본의 칼날은 아시아 쪽이죠. 특히 일본 쪽은 조금 더 경도에 맞춰져 있어요. 조금 더 센데 열심히 연마해서 절삭을 아주 깔끔하게 하기 위한 아주 요즘엔 말도 안 되게 지금 일본도들은 막 잘리죠. 자, 그리고 일본도 그러면 비슷한 류의 그런 스텐을 쓰지 않느냐? 근데 오히려 일본의 유명한 이런 그 뭐라고 할까? 고탄소광을 씁니다. 고탄소광은 이거는 녹이 쓸어요. 매일매일 닦아주고 관리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일본의 업소들은 아마 대부분 고탄소광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미치듯이 날을 세울 수 있어. 바짝 시퍼렇게. 침 튀신 것 같아요 방금. 튀었어? 그때 생각을 해봐. 양식 칼 쓰시는 분들이 시퍼렇게 쓰는 거 봤나? 안 그렇지. 근데 이제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써? 보통은 이렇게 양식도 이제 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란 거 갖고 씩씩씩씩 해갖고 싹 하고 말죠. 급속 연마해가지고 바로 하고 또 급속 바로 이런 식인데 여긴 섬세하게 해야 되니까 일본은 좀 성격이 다르죠. 요즘에 나오는 칼들은 그래서 저는 고를 때 그냥 henkel 무난하게 사실은 한 10만 원 한 중반대에 한 3개에서 가위까지 해서 블럭까지 들어있는 것들이 henkel로 나오고 이런 제품들 생각보다 오래 씁니다. 하나 사놓으면 그냥 종종 갈면서 쓰시면 돼요. 맞아요. 저희 엄마 집 칼이 henkel인데 꽤 오래 쓰시네요. 맞아. 일본도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 중국 칼은 유명한 제품이 있느냐? 중국도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이름도 되게 특이했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너무 재밌더라고. 아, 여기 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독일은 울스토프, 알텐바흐, 일본은 슌, 중국은 시빨자작. 봐봐. 여기 적혀 있다고. 아, 이 사람이 봐봐. 진짜네? 심지어 18도 아니야, 18이야. 18도 아니고 18 자작.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칼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저는 뭐 정말 선호하지 않는 칼이지만 세라믹 칼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 도르코도 있고 교세라 일본 거에도 있고 특히 더운 나라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면 요거는 자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를 때 일단 얘는 뭐 위생적이에요. 많이 위생적이에요. 그 날이 또 묻어지지도 않아. 가장 큰 단점은 얘는 부러집니다. 잘못 떨어뜨리면 퍽 부러지거나 혹은 갈려고 내가 숫돌에다가 갈 수도 없어요. 갈았다가는 숫돌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거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별로 선호하는 칼날은 아니고 또 칼날이 재밌는 게 있어요.
티타늄으로 이렇게 코팅이 됐고 마지막에 탁 해서 정말 티타늄으로 정교하게 딱 입히니까 얘는 정말 단단합니다. 표면이. 그 단점이 있어요. 두껍게 못 만들어요. 얇아 다. 프랑스의 뭐 에버컷 이런 거 보면 진짜 예뻐. 막 손잡이 끝내주고 막 한 자로 30만 원씩 막 이래. 개런티 얼마 해주는 줄 알아? 10몇 년씩 해줘 막. 칼날이 앞에가 무뎌지면 바꿔주겠다. 이런 건데 제가 예전에 그 에버컷을 한번 홈쇼핑에 트라이 해보려고 그 제안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제품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칼날 이런 애들은 그냥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가격만 비싸다 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 비싸.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입이 안 됐어요 거의.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이들 모르시겠지만 다마스커스라고. 다마스커스 칼은 뭐냐면 이 강판이 있으면 철판이 있으면 스텐이다. 팍 두드려 펴. 접어. 또 쫙 펴. 또 접어. 또 쫙 두드려 펴. 또 접어. 이걸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쫙 펴지면서 뭐가 됩니까? 이게 질겨져. 확실히 질겨지고 강해집니다. 이거를 그래서 옆에 갈면 겹겹이 되어 있으니까 겹겹겹 되어 있던 게 갈리니까 옆 모양이 어떻게 했어? 무늬가 막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막 나오는 거지 옆면이. 그래서 다마스커스 칼은 조금 비쌌습니다 원래는. 얘는 확실히 이 감성도 좋고 무게감도 묵직하고 잘 때 느낌도 되게 좋아요. 근데 요즘은 막 2, 3만 원짜리 다마스커스 문양이라고 해서 문양만 입힌 칼날도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셰프 칼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이게 셰프 나이프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서양식 칼이고 이거에다가 조그만 거 과도 하나, 그 다음에 약간 해산물 생선용으로 조금 길면서 얇은 거 하나, 요거 있으면 끝나는데 저는 뭐 브랜드를 굳이 고른다고 한다면 4, 5만 원대 한 자루당 한 4, 5만 원대 고르면 돼요. 메인 칼날은. 그러면 갈아 쓰시면서 4, 5년 거뜬히 씁니다. 아니 다이소 거 사가지고 처음에 쓰면 처음에는 잘 됩니다. 얼마 안 가서 바로 무뎌집니다. 그럴 바에는 제대로 사서 조금 두껍고 무게감 있는 애들로 사서 손목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요 셰프 나이프 말고요. 산토쿠. 걔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같이 움직여도 되는 이런 칼들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나가서 인터넷 보고 사지 마세요. 나가서 무조건 절대 한번 만져라도 보고 사세요. 손잡이가 나한테 맞는 거는 일단 나가서 만져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팩에 막 싸가지고 뜯어가지고 못 만지는 애들은 어떻게 아쉽지만, 그래서 칼은 사실 굉장히 자주 쓰기 때문에 1, 2만 원에 집착하지 마시고, 사실 칼은 제가 공부할 생각도 없고 공부를 자신 있게 하지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한번 나가셔가지고 직접 백화점 가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만져봐야 돼. 진짜 무게감이 여기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선호하는지. 일단은 뭐 칼도 오늘 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되게 길어요. 막 스토리가 엄청 많은 내용입니다. 이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린 겁니다, 저희가. 칼은 그래도 한번 할 때 좋은 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캐시미어 코트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칼만큼은 예민하게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